엔티에이징 수술에서 가장 많이 쓰는 새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 주사입니다. 또 구독자 한 분께서 눈가의 지방 주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오늘은 엔티에이징에서 뒷부분에 있는 거지만은 앞으로 뽑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주사는 참 재미난 방법이고요. 1980년대에 도입됐어요. 맨 처음에 이게 도입됐을 때는 우리 몸속 요만큼 한 5mm 안팎에서 가느다란 볼펜심 같은 또 볼펜 같은 정도 되는 관을 집어넣어서 지방을 빨아내는 소위 보지 않고 하는 수술입니다. 손으로 느끼면서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외과 수술은 전부 보면서 하지 보지 않고 하는 거는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흡입 수술 또 지방 주사 수술은 많은 선생님들이 처음에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그걸 그렇게 위험하게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소위 장기들도 있고요. 또 혈관들도 있어서 피 많이 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표준화된 방법들로 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에서는 사실 이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 주사라는 것도 이식이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식을 한 거는 덩어리로 했습니다. 지방도 덩어리. 또 모발 이식도 덩어리로 했습니다. 몇십 년 전에는. 그 생존율이 낮죠. 왜? 이식한 것이 덩어리 속에 혈관이 들어가서 다시 혈류가 유통이 돼야지 그 세포와 조직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덩어리가 크면 모세혈관이 자라들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세포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방 주사는 아주 조그만 덩어리로 2, 3mm, 5mm 미만 정도 되는 덩어리로 집어넣기 때문에 생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형외과는 피부 이식을 오래전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지방 이식도 피부 이식과 같은 우리의 세포 연합들을 갖다 집어넣어주는 이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지방 흡입을 했지 이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흡입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경우에는 비만을 치료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정설로 되어 있는 게 국소적인 비만 축적을, 지방 축적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죠. 온몸이 다 있는 걸 다 뺄 수는 없죠. 하지만은 대량 흡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제 경우에는 한 7000cc까지도 뺐는데 서양에서는 아주 심한 고도 비만들은 뭐 15,000, 2만까지도 빼서 어마어마한 양이 되죠. 맥주병 2만 cc는 20병 빼는 거니까요. 네, 뭐 그 이상이 되죠. 근데 그에 따른 문제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정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 흡입이 각광을 받았고요. 그때는 적출된 지방들은 다 버렸죠.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빼는데 주로 했지 그걸 어떻게 쓸까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그것이 늘어나면서 우리 수술 횟수가 늘어나면서 그러면 이 버리는 지방이 아깝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 단계에서는 그 지방을 모아서 거기서 콜라겐을 추출하려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워낙에 지금 양이 적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용성이 약하다 하는 걸로 끝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지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지방을 넣자. 불필요한 곳에서 지방을 빼서 필요한 것에 주자. 이런 개념이니까 지방 주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주로 덩어리들을 이식을 했었고요. 근데 이런 지방 이식이라는 게 안전성 또 생존율, 지방세포가 사는 율 같은 것이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측을 불허한다고 기술적인 연구 검토를 많이 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방이 자꾸 흡수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개인적인 차이들이 많습니다. 또 지방 주사에 맞았는데 자기 습관적으로 계속 문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방세포가 빨리 혈관
이 재개통되기 전에 계속 움직이면 생존할 수가 없죠. 뭐 그런 요인들이 있는가 하면 수술 방법, 기술적인 차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지방을 뺄 때 늘려면 빼야죠. 지방 흡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맨살에 대롱을 집어넣고 그냥 빼내는 드라이 테크닉이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드라이를 하니까 피도 많이 나고요. 멍도 많이 들고요. 예. 정말 이게 잘 사냐 마냐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웻 테크닉이라고 해서 소위 마취약과 뭐 약물을 집어넣어서 그 지방 덩어리를 부풀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대롱을 넣고 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 클라인 솔루션이라고 해서요. 가장 많이 쓰는 웻 테크닉을 쓰고요. 또 장비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예전에는 7, 8mm 되는 대롱을 썼다면 이건 너무 지나치다. 왜? 하고 나면은 부작용으로 울퉁불퉁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대롱도 점점 적어지고 가는 것. 뭐 2, 3mm짜리 커봐야 4, 5mm 정도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조절을 했고요. 또 빼는 방법도 기계적으로 거기에 물을 집어넣어서 부드럽게 하고 부풀려서 세포 분리가 잘 되도록 해서 빼내는 방법이 있고 기계도 손으로 그냥 뺄 거냐 아니면 기계, 바이브레이터 같이 기계 자체를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빼낼 거냐 움직이는 것도 상하로 움직이게 할 거냐 좌우로 움직이게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자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이저가 또 나왔고요. 레이저로 빼면 좋다. 근데 레이저로 빼다가 화상들도 잘 집어서 또 물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를 줘가지고 지방을 흡입내자 하는 아이디어도 하고 초음파는 많이 레이저보다는 더 많이 쓰지만 지금도 지방 흡입을 할 때 이것만 한다 저것만 한다 많은 기계 장비들이 변화되면서 있었는데 결국은 어느 것이 하나가 딱 좋다는 단점들은 자꾸 나오지만은 어느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낸다는 것은 아직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릴 어느 게 더 좋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 웻 테크닉으로 조심스럽게 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빼는 대롱의 모양도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도 자기 이름을 붙인 대롱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꼭 좋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는 뺐죠, 지방을. 그러면 그때 프레시하게 뺀 것을 그냥 다 넣냐? 아니면은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고에서 질소 냉동을 시키든지 냉동고에서 뒀다가 쓰는 게 낫냐 하는데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냉동을 했다가 쓰면 생존율이 더 높아진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무슨 소리냐? 프레시하게 하는 게 더 생존율이 높다 하는 의견도 있고요. 결론이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점차 프레시한 지방 쪽이 더 낫다고 냉동하는 걸 쭉 오랫동안 했었지만은 프레시한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생존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딱 1 더하기 1은 2처럼 요만큼 집어넣으면 요만큼이다 라고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개인차가 많은 걸 다 보고 했을 때 어느 정도냐 지방을 10개 집어넣으면 5개쯤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사람은 지방을 넣는데 그게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지방을 빼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지방을 2번, 3번 넣는데도 지방이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별 효과를 못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지방을 몇 번 넣는데 생존이 낮다 하면은 저는 필러를 권합니다. 안전한 필러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지방 흡입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지방 주사를 하면서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함몰된 것 부위, 예를 들면 관자놀이가 너무 들어갔다, 이런 코 옆에 여기 주름이 너무 깊다, 뭐 이마가 꺼졌다, 뭐 이런 것.
또 흉터들이 대부분 이제 꺼진 흉터들이 많죠. 그런 꺼진 흉터 조직 밑에다가 지방을 놔줌으로써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데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지방에 대한 이용도를 높여지고 지방에 대한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슴도 지방을 넣어서 크게 하자. 뭐 줄기세포가 지방소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삶은 더 좋다. 줄기세포를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야, 줄기세포가 또 줄기가 잘못 가서 또 암을 일으키지 않냐?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암이 일어난다는 가능성은 거진 없습니다. 아직까지 유방 확대의 전통적인 방법만큼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그것이 가장 표준화된 방법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줄기세포도 그렇죠. 우리가 줄기세포 미국 학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서치를 할 때 줄기세포를 치면은 페이스리프트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뭐 젊게 해준다고 하는 게 뭐 만 몇천 개가 나왔다고 해요. 네, 성형외과 의사들 웃습니다. 줄기세포가 우리 몸 속에서 활동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줄기세포는 갈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마음대로 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세포가 성장해야 되고 그 결과 아웃컴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걸 예측할 수 없다면 참 어렵죠. 뭐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러 외국도 간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뭐 그런 의사도 있다 또 없어지기도 하고 지금도 암암리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런 일들 하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한약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줄기세포가 자라고 증식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냐 하는 것은 아직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지방이 한참 인기를 끌던 한 15년 전쯤에 소위 미군들이 전쟁통에 부상당한 사람들, 예를 들면 얼굴이 함몰되거나 얼굴뼈가 없어지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죠. 또 절단되고 이런 많은 그런 재건 수술 내에 지방을 이용하자. 그래서 굉장한 연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재생의학이라고 그러죠. 재건에서 이제 재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특별한 뭐 발전이 없는 걸로 봐서 그것도 아직 더 연구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연구 목적입니다. 줄기세포를 추출하느라고 그때까지는 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했죠. 예전에 우리 잘 아실 겁니다. 황우석 박사가 난자를 얻어야지 배아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어서 뭐 불법적으로 했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죠. 근데 성체줄기세포를 눈을 돌리면 가장 우리 흔하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성형외과 쪽입니다. 성형외과는 우선 쌍꺼풀하면 피부를 잘라내기도 하죠. 네. 또 페이스리프트에도 지금 피부를 하죠. 지방 흡입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줄기세포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물론 그런 거 하려고 하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런 지금 지방세포가 줄기세포 연구에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1990년대에 넘어서면서 완전히 일반화된 오늘날의 여러분의 휴대폰과 같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됐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지방을 집어넣을 때는 뭐 여러 방법이 또 차이가 있죠. 아까 뺄 때 말씀드렸지만 넣을 때도 한꺼번에 많이 넣냐 아니면 여러 군데 나눠서 쪽쪽쪽쪽 쭉 넣냐 예. 조금씩 여러 군데 넣는 것이 생존이 높다는 거죠. 모세혈관에 자다 들어가서 재혈류를 형성할 수 있는 덩어리가 크면 어려우니까요. 그런 방법들이 이미 다 정론화되어 있고요. 단지
이런 지방이 얼만큼 살아남냐는 건 아직도 장담을 크게 할 수는 없지만은 한 반 이상은 산다. 그래서 지방 주사를 할 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면 두 번, 세 번까지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게 돼요. 자, 눈가의 지방 이식은 다른 지방 이식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지방 흡입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건 색전증이라고 그러죠. 우리 동양인한테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맨 처음에 미국에서 지방 흡입을 말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지방 흡입 수술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색전증, 그러니까 지방 이 덩어리나 그것이 혈관을 막아서 폐색전증을 만들어서 사망 사고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학회 차원에서 검토를 많이 했죠.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거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주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주사를 눈에 쓰다가 예를 들면 실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는 피부 개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을 쐈는데 이게 정말 재수 없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혈류를 막으면은 그 혈류가 들어가는 조직은 괴사돼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색깔이 변하면서 죽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아주 저희들한테도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하는,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 꼭 피를 빼보고 여러 군데 조금씩 놓음으로써 성공 확률도 높이고 또 그런 부작용도 막고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가의 지방 주사는 가장 늦게 우리가 시행하게 됐습니다. 왜? 아무래도 얇은 눈꺼풀 속에 지방을 넣는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또 눈은 어떤 기관입니까? 눈을 뜨게 하는 안검 거근이 있고요. 드는 근육이 있고, 눈을 감게 하는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눈을 뜨게 하는 근육에 만약 지방 덩어리가 가서 닿거나 유착하게 되면은 수술 후에 눈을 다 못 뜹니다. 개슴치레하게 뜨게 되죠. 이게 또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됩니다. 특히 그 눈에 지방을 넣는 분들은 뭐 눈이 아주 꺼진 분들이죠. 얇은 사람들. 그래서 눈이 피곤하고 푹 꺼진 사람들이 있죠. 나이 들어 보이시고 그럴 경우에 넣는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 넣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우선 혈류를 안 찌르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한 곳에 왕창 넣지 않고요. 셋째, 안전한 부위에는, 예를 들면 윗눈꺼풀에다 지방을 넣는다고 하면 눈 피부를 바짝 당겨서 뼈에 대고 쏘고, 뼈에 대고 쏘는 걸 약간 마사지를 해서 밑으로 내리는데, 여기 해부학적 그 사진을 보시듯이 지방을 넣는 부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밑에 근육 밑에, 또 안과 경막 위에 넣어야 되고요. 만약 안과 경막이라는 것 밑으로 넣게 되면은 안검 거근을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눈뜨는 장애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술적으로 극복이 됐다. 아랫눈이 꺼질 때도 지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눈뼈에 붙여서 안전하게 조금씩 천천히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단 얼만큼 살까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얼마까지다 라고 점쟁이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결론은 지방주사는 우리 몸에 사용되지 않은, 필요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지방을 우리 몸에서 지방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갖다 넣음으로써 좀 더 좋은 모습과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쁘게 가꾼 화단에 풀이 났다. 잡초라고 하죠. 그렇지만은 그 잡초를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심으면 훌륭한 야생 화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방도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고, 특히 지방은 줄기세포 연구에 큰 도움이 돼서 앞으로의 발전 과정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